네, 오늘은 2월 ISM 제조업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3으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 달 50.9에 비해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0.6이었으니까 이를 하회했고, 그렇긴 하지만 기준선을 상회했습니다. 확장 국면을 유지를 했고 25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연속해서 기준선 50을 상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SM 제조 PMI 보시게 되면 22년 10월 이후 27개월 동안 기준선을 밑돌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과거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정도 기간 동안 오랫동안 하회를 했던 구간은 처음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달이죠. 25년 1월달 이렇게 반짝 상승을 했고 이후에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헤드라인 데이터와 달리 세부 내용과 선행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 등을 디테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의 이런 확장 구간에 나온 결과치는 사실상 끝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ISM 제조 PMI가 나온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요 근래에 나왔던 매크로 데이터들이 상당히 부진했죠. 관세 영향으로 순수출이 급감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건설 지출도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영향으로 성장률이 상당히 약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결과 애틀랜타 연은이 발표하는 GDP 나우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82%로 추정이 되면서 사실상 역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내용은 관세 부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주장을 해줬던 분들의 내용과 전혀 반대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경기는 디플레이션을 더 걱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는데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년 2월 28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집계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GDP 성장률을 크게 하향 수정을 했던 이 배경에는 GDP 성장률 기여도의 순수출 추정치가 마이너스 3.7%포인트로 대폭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소비 지출이라든지 여러 영향으로 지금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82로 추정이 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고질적으로 이어오던 제조업 부진이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반짝 움직였던 이런 반등의 모습은 사실상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났던 관세 부과의 효과다. 관세 부과 전에 사재기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사실상 ISM 제조업 지수와 선행에서 동행하는 지역 연은의 제조업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 2월달 치수치가 지역 연은회 같은 경우는 먼저 발표가 되죠.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지난달 대비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ISM 제조업 PMI도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으로 집계가 됐다.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PMI 세부 내용 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둔화가 됐죠. 그러면서 2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나갔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효과의 끝물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세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탄력을 잇고 있고 물론 이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대비 7.5%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62.4로 나왔는데 더불어서 고용시장의 둔화도 이어졌습니다. 노동시장의 위축도 마이너스 2.7%포인트나 감소를 해서 재차 위축 구간이죠. 47.6으로 떨어졌고요.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제조업의 반등은 1월달까지는 뚜렷했습니다. 제가 1월달 세부 내용을 말씀드릴 때 드렸던 내용이 이게 지금 보시는 게 1월달 ISM PMI고요. 지난 연도 12월이죠. 지난달까지 부진했던 고용이 이번 1월달에 회복이 됐다. 따라서 축적된 재고를 소화할 정도로 신규 주문이 크게 늘어난 이런 배경에서 앞으로 추가 재고 축적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2월달 데이터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재고의 움직임이 좀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산지수는 50.7이 나왔고요. 지난달에 비해 1.8%포인트 감소를 했고 이런 흐름은 8개월 연속 위축 구간에 머물다가 최근 2달 연속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신규 주문 지수가 48.6으로 마이너스 6.5%포인트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급감을 했는데 3개월 연속 확장 구간에 있다가 다시 위축 구간에 떨어지는 신규 주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고용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감소가 나타났고 재고는 4%포인트가 늘었지만 여전히 위축 구간에 머물렀고요.
다만 고객 재고는 오히려 더 감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1.4%포인트 감소로 45.3을 기록을 했어요. 더불어 수주잔고는 1.9%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정리를 해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관세 부과 전 재고를 미리 사놓으려는 사재기 현상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분위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죠. 그런 모습이 지난달까지의 모습이었고 이번 2월달은 그런 사재기 현상의 움직임, 관세 부과 전 나타났던 이런 재고 축적의 움직임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 결과치로 재고가 늘어난 모습은 있지만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세부 내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데이터는 지난달까지 나왔던 뚜렷한 반등세의 모습이 즉 확장세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더불어서 고용이 또 마이너스 2.7%포인트나 줄어든 모습이잖아요. 현재의 위치가 여긴데 지금보다 낮은 거는 걸쭉한 경기 침체밖에 없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의 흐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이 지난달 크게 증가를 했다. 이번 달 급감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PMI에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PMI가 직전달 대비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신규 수주와 재고 스프레드의 흐름 보시게 되면 제조업 경기는 향후 추가로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달 마이너스 1.3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달에 비해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나고 사실상 관세 부과 전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반등의 모습이 되돌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는 5에서 10%포인트 이 범위 내의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기 침체 직전에는 0에서 5% 수준의 레벨에서 등락을 보여왔습니다. 우측 차트 노란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의 흐름도 24년 상반기 이후에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증가해서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노란색 원이죠. 경기 침체 전 구간 범위 내에 머물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월 달에는 반짝 9.2%포인트로 높아지긴 했지만 관세 부과 전 특별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재차 1월 달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제조업 지수는 직전달 대비 신규 주문이 큰 폭으로 줄었고 고객 재고도 줄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보여드렸던 게 이 노란색 음영, 경기 확장 구간에 위치를 한 그런 ISM 제조업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달은 그 구간이 끝나고 다시 제조업 경기의 위축 구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가 바닥인 상황에서 경기 확장 모멘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규 주문과 고객 재고가 동시에 증가되는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죠. 흐름 볼 때 제조업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구간이 이때랑 이때죠. 이때 첫 번째 나왔던 구간을 보시게 되면 24년 3월 제조업 PMI가 50을 넘어서 확장 구간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당시엔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50을 계속 상회하던 구간이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지난해 11월부터 25년 1월까지 경기 확장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난 관세 부과 전 사재기 현상 효과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은 그게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재고 흐름 보시게 되면 직전달 대비 마이너스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재고 축적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의 흐름을 판단할 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원자재 중심의 일반 재고와 달리 실제 고객 재고의 추이를 놓고 보면 경기 흐름에 있어서 업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진짜 수요가 회복된다면 고객 재고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재고가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시게 되면 고객 재고가 낮은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PMI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을 때 높고 낮을 때 높죠. 따라서 앞으로 PMI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제조업 경기가 바닥에서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추세가 강하게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재고의 증가가 나타나고 더불어서 일반 재고의 증가도 나타납니다. 신규 주문 증가와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거 이런 흐름의 배송 시간이 늘어지는 지연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요. 이번 달 변화로는 고용이 줄었고 신규 주문도 감소를 했죠. 생산량도 줄었습니다. 수주 잔고 늘었고 원자재 중심의 일반 재고입니다.
배송 시간도 소폭 느려지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조업 PMI 뚜렷한 반등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문구는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앞으로 고용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면 뭐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 경기 확장 국면으로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고용이 재차 위축 구간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수주잔고와 배송 시간이 느려졌다, 뭐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과거 흐름과 놓고 추이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죠. 이 빨간색이 배송 시간이고 파란색이 수주잔고의 흐름입니다. 뭐 저점을 찍고 높아지는 모습,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물건을 싣고 재고를 축적하면서 나타난 결과치다. 따라서 이런 배경 하에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은 기준선을 넘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일시적 요인을 빼고 나면 실제 제조업 지표는 다시 기준선 안으로 내려간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재고의 흐름도 좀 살펴보게 되면 2월달 신규 주문 지수가 마이너스 7.5%포인트로 급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떨어졌죠. 빨간색 일반 재고, 원자재 중심의 재고는 4%포인트 정도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과거 신규 주문 추이와 재고의 흐름을 놓고 보면 신규 주문의 흐름은 지난 2년 동안 뭐 반등하는 모습 또는 정체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으나 재고 레벨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재고 레벨이 다운된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 개선되지 못하고 감소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제조업 경기 확장 국면의 모멘텀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은 아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신규 주문의 흐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48.6으로 지난 3개월간의 상승세를 되돌리면서 급감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선 그런 모습이고요. 이 빨간색 재고 흐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튀어오르는 급증을 했던 배경이 있는데 이게 실제 수요가 살아나서 재고를 축적한 배경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뭐 날씨 영향이라든지 트럼프 당선으로 나타난 사재기 현상이라든지 뭐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ISM 제조 PMI 2월달 내용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헤드라인 자체는 뭐 기준선을 상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세부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 글쎄 이제 확장세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조업 경기 흐름 더 부진한 모습으로 재차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 다양한 매크로 데이터와 함께 보게 되면 GDP 성장을 기여동 추정치가 크게 낮아졌다. 결국 이런 모습도 앞으로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더 걱정하는 시기가 다시 한번 찾아오지 않나,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